합시다. 자, 유형하고 6번인가요? 네. 그러면 넘어가는 거, 네, 6번 하고 합시다. 6번 유형은 아예 외우는 유형입니다. 이거는 개념보다는 이게 테크니컬한 문제이고요. 여러분들이 그냥 아예 이 문제를 그냥 테크닉을 외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뭐 지금이야 한번 보시는 거고 잘 외워지진 않겠지만 앞으로 계속 보시게 될 건데 21번 문제를 풀면서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형태가 무조건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이 문제 유형을 알아보는 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1차 함수. 그래서 뭐 이건 1차 함수인데 이거 말고 다른 문제들은 그 밑에 거는 1차 함수도 아니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렇게 f의 x 더하기 y는 시작하는 문제는 싹 다 이렇게 풀 겁니다. 알았죠? 네, 저렇게 무조건 생겼어요. 이거는 생겼고 옆에는 이제 지 마음대로 줄 겁니다. 옆에는 지 마음대로 줄 건데 이 문제를 푸는 거는 자 1번하고 2번하고 3번 과정을 거쳐 풀게 됩니다. 지금 여기 3단원, 소단원, 3단원에서는 1, 2, 3번 중에 이제 3개 중에 2개만 써서 푸는 경우가 많은데 2개만 써서 푸는 경우가 많은데 나중에 적분을 가면은 3개를 무조건 다 써야 되기 때문에 한 번에 외워두시는 게 좋고 자 1번은 무엇이냐? F'0 구하기입니다. 네, F'0 구하기. 자, 이를 구하는 방법은 이렇게 구해요. x에 0, y에 0을 대입하는 겁니다. 참고로 말하면은 이 y는요 지금 치역에서의 y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치역으로서의 y라면은 y는으로 써져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y가 저기 안에 들어가 있고 막 그러죠. 이 y는 정의역의 문자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치역으로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두 개의 문자가 있구나라고 이 의미를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치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마음대로 대입할 수 있습니다. 자, 2번은요. 2번 타이틀은 재료식이에요. 근데 이제 이 재료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좀 이따 해드릴게요. 네. 이 재료를 찾으면 3번 F'X 구하기로 갑니다. 이렇게 문제가 마무리가 되고요. 이 세 가지 써놓고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보여드릴 건데, 이번 내용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여전히 여기 상반에 남아있고 2학기가 됐을 때 학기 중에 이 재료가 원래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재료 찾기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뭐 이거 저만 이렇게 가르치는 거니까 어디 가서 얘기하면 애들이 못 알아들을 거예요, 친구들이. 잠시요. 자, 일단은 F0을 구하는 건데 프라임 아니에요, 소리. F0을 구하는 거예요. 미안. 자, F0 구해볼게요. 어떻게 해요? X에 0, Y에 0 대입합시다. 자, F에 0 더하기 0은 F에 0 더하기 F에 0입니다. 따라서 0 더하기 0은 0이죠. 그러니까 F0 하나 딱 지우면은 우리 구했어요. F0이 0이네요. 자, 구한 겁니다. 아마 이 문제에서는 저 1번이 쓰이진 않을 거예요. 근데 습관을 들여봅시다. 맞죠? F0은 0을 구했어요. 자, 재료를 찾을 건데 재료 찾기는요. 문제에서 주어진 걸 활용할 거예요. 그러니까 뭘 주어졌냐면은 문제를 읽어보면은 아마 쭉 읽어보면 갑자기 F'0이 마이너스 1이다 이런 걸 줬어요. 자, 얘를 활용할 겁니다. 이 문제의 여러분들 맨 위에다가 쓰세요. 이 문제 어떤 문제냐면은 H를 이용하는 정의를 활용할 거예요. 미분의 정의가 제가 세 가지를 알려드렸거든요. 고정된 점에서의 2개, 그리고 움직이는 점만 있는 거에서의 1개. 즉 x는 a라는 특정 점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하는 정의 2개. 그 다음에 F'X를 구하는 함수 전체를 구하는 그런 정의 이렇게 3개를 알려드렸거든요. 기억이 안 나면 영상을 보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3개 중에서 H를 이용한 정의이면서 고정된 점에 관련된 건데 얘를 보시면은 보세요. F'0의 정의는 사실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의 0 플러스 h 마이너스 f의 0입니다. 자, 머릿속으로 상상해야죠. 아, f'0은 0, f0이 있고 0으로부터 h만큼 떨어진 점에서 두 점 사이의 기울기를 구하는데 h가 0으로 가니까 이 점이 가까워지면서 구해내는 거다 라는 식으로 이제 정의가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식이 이제 그림을 그리지 않아도 언제든 떠올라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보세요. 문제에서 주어진 것이 뭐였냐면 f'0이었어요. 그럼 저는 이 f'0을 일단 정의로 쓸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정의로 써야 됩니다. 근데 이 문제를 이렇게 풀기 시작합니다. 리미트 h가 0으로 할 때 쌤 잠깐만요. 이거 있잖아요. 얘랑 똑같이 생긴 것 같아요. 제가 얘를 보면서 x는 0, y는 h로 생각을 할게요. 그러면 자, x는 0, y는 h로 생각하면 f0 플러스 h는 f0 더하기 fh로 바뀌겠네요. 이 문제 내에서만. 그쵸? 그러니까 아, 얘가 f0 더하기 fh로 바뀌겠네요. 그쵸? 제가 x는 0, y는 h로 보고 있고 이 문제에서 제시한 게 이 f라는 상자는 이런 특성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뒤에 있는 건 그대로 씁시다. 그리고 이제 h분해를 할게요. 자, 이제 계산을 해보면 얘가 없어지고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h만 남았는데 자, 근데 이젠 여기서 더 계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h분의 fh가 뭔지도 모를 뿐더러 약분도 안 돼요. f가 어떤 함수인지 모르니까 약분이 안 되죠. 이 상황에서 어쨌든 이 값이 얼마였어요? 마이너스 1이었으므로 아, 이게 마이너스 1이구나 라는 재료를 찾은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에서 이렇게 문제에 주어진 것을 활용해서 재료를 찾았어요. 이 재료는 3번에서 쓰일 겁니다. 이해하셨죠? 이제 3번을 해보는데 3번은 f'x 구하기 아닙니까? 얘도 역시 이 문제가 h를 이용하는 정의를 활용할 거니까 자,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이 친구의 정의는 무조건 이거죠. f의 x 플러스 h 마이너스 fx죠. x, fx와 x 플러스 h, fx 플러스 h라는 두 점 사이 기울기로 우리는 구한다는 걸 분명히 배웠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러니까 아예 외운다고 보셔도 되고 자꾸 이걸 활용하셔야 돼요. 근데 얘 역시 이렇게 쓸 수 있죠.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이거 두 개 더하는 건 저 함수의 특성을 활용해서 fx 플러스 f의 h라고 쓸 수 있겠죠. 그리고 얘를 쓰고 얘는 마이너스 fx인데 또 계산을 해보니까 얘네가 없어지면서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h가 나와버렸어요. 이 재료는 아까 알고 있어요. 마이너스 1이라고. 아, 이거 마이너스 1이구나. 자, f'x가 마이너스 1이구나. 자, 문제에서 뭘 구하라 했죠? f'이요? 그것도 마이너스 1이죠. 그러니까 f'x가 지금 상수함수가 나왔기 때문에 2를 넣어도 마이너스 1이 나와야죠. 그럼 이렇게 물어봅시다. 야, 은수야. 그럼 f'x가 상수함수가 나왔어. 그럼 원래 함수는 뭐였을까? 죽어야지. 1차 함수. 1차 함수죠. 그러니까 어떤 점에서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건 1차 함수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1차 함수였겠죠. 아, 뒤에 상수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런 함수였기 때문에 어떤 점에서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거죠. 그쵸? 얘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1이 다 나오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연우가 맨 처음에 이거 1차 함수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그냥 1학년 때도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생기면은 얘는 1차 함수다라고 알려드린 적이 있어요. 네, 있기 때문에 그걸 기억해서 말한 거고 근데 연우가 이 과정을 알아서 이제 1차 함수라 얘기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거 다 계산 속에 있었죠. 네, 자 그래서 22번도 비슷한 문제거든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이거 하면 연습하시는 시간을 드려야 되니까 자 3분만 드릴게요. 1, 2, 3번 따라하면서 22번을 풀어봅시다. 1, 2, 3번을 따라해서 22번 풀어볼게요. 영상을 보는 지훈이도 지금 풀어가야 되겠죠? 핸드폰으로 찍는 거 화질을 좀 바꿨어요. 좀 더 좋게. 그러니까 잘 보이지 않을까? 잘 모르겠어요.
앞에 보시면서 하셔도 돼요. 1, 2, 3번은 제가 그대로 써놨으니까 보면서 하셔도 돼요. 재료의 생김새는 문제마다 달라요. 어떤 문제는 재료가 이렇게 생기고 어떤 문제는 재료가 저렇게 생기고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애매해도 네가 구한 그게 재료가 맞아요. 암사 선생님 풀어줄게. 다 보지 말아봐. 문제 너 왜 이렇게 유리하를 못해? 아니 이거 좀 심각해. 지난번에 그것 때문에 좀 빠졌잖아. 왜 못하는 거야? 모르겠다. 아니 연성중 무슨 학교길래 유리화를 애가 못해? 와우. 이렇게 연성중 여기 누구 있어? 연성 굉장히 많죠. 아 뭐야 연성 맞네? 얘도 연성이야? 하은이는 연성이에요? 네 뭐야 이게 다른 애들 다 하는데? 아니 내가 뭐 내가 더 얘기하고 싶다. 청학중 나온 사람이네 청학중. 나 기억이 없으니까 이제 청학중이면 내가 이해하는데 이해. 근데 생각해보니까 연화중은 있냐? 초업. 연화중 없지. 지훈이요. 아 지훈이 연화중이야? 연화중이 없네. 걔가 어디 갔냐? 중간 연화중인데 그냥 초업. 나 때문에 어제 연화중에 잘 썼는데. 가볼까요? 자 문제 풀어볼게요. 자, 이 문제니까 다시 한번 F0을 구하겠습니다. F0 어떻게 구해요? 0, 0 대입할게요. 자, 0을 대입해보니까 F의 0 더하기 0은 F0 더하기 F의 0 더하기 0이죠. 0 곱하기 0은 0이죠. 얘 0이고 0 더하기 0, 0이니까 또 F0이 0이 나왔고요. 자, 재료 찾아볼게요. 문제가 제시한 것 중에 힌트를 준 것 중에 F'1이 있네요. 자, F'1을 이용해서 그러면은 자, 얘의 정의, 리미트 h를 항상 이용하세요. 물론 잘 보세요. 얘를 F'1이 이것도 F'1이 맞아요. 1,1에서 x,x가 가까워지는 거니까 이것도 맞는데 이 정의 말고 이 문제는 무조건 h를 이용한 정의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이제 문제를 해결하면 f의 1 더하기 h 마이너스 f의 1이고요. 1. 그쵸? 1,f1에서 이제 1 더하기 h, 이제 f1 더하기 h죠. 자, 정리해보니까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자 f의 1 더하기 f의 h, 즉 x를 1로 y를 h로 보니까 더하기 1 곱하기 h 마이너스 f의 1이 나왔네요. 그러니까 이 세 개가 저걸 활용해서 나온 거죠. 계산해보니까 얘네들은 없어지고 지금 얘를 보니까 리미트 자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의 h 더하기 1이 얘네는 약분되잖아요. 약분되는 건 약분해주면 좋죠. 자 이게 지금 f'1이 얼마라고 4라고 4래요. 또 재료를 찾은 게 1을 봐봐요. 리미트 안에 있는 상수는 언제나 밖으로 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얘가 3이네요. 또 똑같은 모양의 재료가 나왔거든요. 자
찾았습니다. 자 이제 f'x를 구해볼게요. f'x 역시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자 f의 x 플러스 h 마이너스 fx 이게 얘의 정이고요. 자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의 x 더하기 f의 h 플러스 여기 xh고 그다음에 빼기 fx죠. 그렇죠. 따라서 fx 없어지고 자 약분할 거 약분해보니까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h는 약분이 안 되고 얘네 둘은 더하기 x라고 약분이 되었네요. 근데 중요한 거 하나만 얘기할게요. 별표하시고 필기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자 리미트도 어떻게 보면 함수거든요. 여기 안에 들어왔을 때 가까워지는 값을 내보내라는 어떤 규칙이 있는 함수잖아요. 모든 함수는 중심 문자 즉 정의역이 있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정의역이 있어요. 중심 문자가. 자 이 함수의 정의역은 밑에 있는 얘가 중심 문자예요. 리미트의 중심 문자는 밑에 바로 있는 이 문자가 중심 문자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나머지 문자는 싹 다 상수 취급입니다. 그러니까 x는 상수 취급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 리미트는 h를 중심 문자로 보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문자는 상수 취급입니다. x를 밖으로 뺄게요. 왜냐고요? 상수는 마음대로 빼도 되잖아요. 자 이제 문제를 보니까 이 재료는 방금 전에 구했어요. 3이라고. 따라서 자 f'x가 x 더하기 3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네요. 자 그렇다면 f'x가 x 더하기 3이니까 fx는 2차 함수였겠네요. 그렇죠? 2차 함수를 미분하면 차수가 하나 내려가서 1차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아 fx가 2차 함수였구나 까지도 알고 있게 됐네요. 어쨌든 f'x를 구했고요. 자 이제부터 문제에서 원하는 게 f'3이었죠? 네 여기에 3 대입하면 6이라고 정답이 나왔네요. 이렇게 구하시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네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자, 이제 테크닉하게만 좀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이 문제 말고 나머지 문제들은 이제 슬슬 풀어볼 건데 예, 오늘은 미분 가능성과 연속성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설명을 하고 자, 미분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미분 가능성. 자, 이제 미분 가능성을 하면서 또 이제 미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야 될 사항들이 몇 개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보게 될 건데 일단 여러분들 이렇게 합시다. 미분 계수라는 거는요. 우리가 이걸 식으로 쓰면은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의 a 플러스 h x 갈까 이거 마이너스 f의 a라고 쓰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a라는 점에서의 특정 점에서의 미분 계수는 이렇게 구하기도 하고 자 이렇게 구하는 것도 알고는 있잖아요. x가 a로 갈 때 x 마이너스 a분의 fx 마이너스 fa죠. 자 이렇게 쓸 때마다 그래프 속에서 두 점을 항상 상상하시면 됩니다. 얘도 f'a거든요. 특정 점에서의 정의를 제가 두 개 알려드렸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좀 크게 간과하고 있는 게 기울기나 이런 거에만 신경 쓰다 보니까 간과하고 있는 게 뭐냐면 어쨌든 미분계수라는 친구 있죠. 이 친구는 바로 극한값이에요. 어쨌든 극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상상이 아니라 생각을 해보세요. 어쨌든 이게 극한값이구나. 그러면 당연히 좌극한, 우극한이 존재해야 되고 같아야 되겠다라는 이 룰은 따라줘야죠. 그러니까 모든 극한값은 좌우극한이 존재해야 되고 둘이 같아야 값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미분 파트에서만 그냥 좌극한 값, 우극한 값이라고 말해도 되는데 미분에서만 특별히 이름을 더 붙여서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라고 부르는 거죠. 무슨 얘기예요? 점이 왼쪽으로 가까워질 때 기울기, 얘가 좌미분계수고요. 점이 오른쪽으로 가까워질 때 기울기가 우미분계수입니다. 어쨌든 이게 좌극한이랑 똑같고요. 얘가 우극한이랑 똑같습니다. 둘이 존재해야 되고 같으면 미분이 가능한 거예요. 이게 미분 가능성의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써야 돼? 미분 가능성이라는 거. 미분이 가능하려면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존재하고 같아야 돼. 이러면 미분이 가능한 거야. 어디에서? 그 점에서. 그림으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말로 한번 써보세요. 다시 한번. 미분이 가능하려면 어떤 점에서 미분이 가능하려면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같아야 되고 존재해야 됩니다. 그림을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랑 그다음에 이렇게랑 두 가지 그림으로 한번 비교를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에 A라는 점이 있습니다. 이런 점이 있어요. 자, 참 보니까 얘 주변에 움직이는 점이 있어요. A 플러스 H, F의 A 플러스 H. 어차피 우리는 이제 리미트 H는 0으로 갈 때를 쓸 건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0으로 갈 때도 0 플러스가 있고 0 마이너스가 있죠. 우좌가 있죠. 그렇죠? 0 플러스 H가 0 플러스로 간다는 건 뭔 뜻이에요? 파란색 점이 A보다 오른쪽에 있다는 뜻이고요. 0 마이너스로 간다는 건 생각해 보니까 0보다 좀 작다는 거잖아. H가 0보다 좀 작으니까 음수일 거 아니야. 그러면 A 플러스 H가 얘 왼쪽에서 오고 있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좌미분계수를 의미하고 얘가 우미분계수를 의미하는데 잘 보세요. 이 파란색 점이 만약에 이거만 볼게요. 0 플러스를 볼게요. 그러면 A보다 오른쪽에 X가 있을 거니까 이쪽에서 가까이 오고 있는 거죠. 이때 둘 사이의 기울기를 구해볼게요. F'A가 나오죠? 그렇죠? A 사이 접선의 기울기가 나올 겁니다. 자, 이번에는 초록색으로 그려볼게요. 왼쪽에서 오는 애를 초록색으로 할게요. H가 0에 마이너스로 온대요. 즉 그러면 A 플러스 H는 얘보다 왼쪽에 있을 겁니다. H가 음수니까 이거 음수죠? 0보다 작으니까 왼쪽에서 온다는 뜻이죠. 왼쪽에서 올 때 이 초록색과 노란색의 기울기를 구해볼게요. 그래도 비슷하게 기울기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얘는 자 오른쪽에서 오는 우미분계수와 왼쪽에서는 초록색 노란색 점의 기울기인 좌미분계수가 똑같죠. 둘 다 존재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얘는 미분이 가능하고 존재하는 겁니다. 얘는 A점에서 미분이 가능한 거예요. 자, 다른 의미로 얘를 보겠습니다. 여기 A라고 할게요. 잘 들어보세요. 이 A점에서 이번엔 리미트에도 리미트 자 H가 0으로 갈 때 하면은 0 플러스일 때 A 플러스 H는 오른쪽에 있겠죠. 오른쪽에 있겠죠. 자, 오른쪽에서 이 노란색 점에 가까워집시다. 가까워져서 기울기를 구해보니까 이 기울기가 나오겠죠. 직선이니까 두 점 사이의 기울기 하면 이게 나오겠죠. 우미분계수는 여기 뭐 기울기 1이라고 하면은 플러스 1이 나왔네요. 우미분계수 플러스 1이 나왔죠. 근데 초록색으로 쓰는 0 마이너스로 봅시다. 이 친구는 여기에서 여기도 A 플러스 H가 맞아요. 단 H가 음수일 뿐이에요. 자, 이 점이 왼쪽에서 가까워집시다. 초록색과 노란색의 기울기를 구해보니까 이 기울기가 나오죠. 저 두 점 사이의 기울기가 얘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하면은 얘는 마이너스 1이죠. 보세요. 우미분계수는 1인데 좌미분계수는 마이너스 1이 나와버렸죠. 둘이 다르죠. 자, A점에서 이 함수는 미분이 불가능한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미분계수가 없어요. 즉 정말 많은 친구들이 뾰족한 점에 대해서 이거 첨점이라고 부르는데 뾰족할 첨이죠. 우리 첨탑 할 때도 그게 뾰족한 탑. 보세요. 첨점이라고 부르는데 첨점에서 미분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 예를 들어 연우한테 야, 이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 얼마일까?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죠? 안타깝다. 진짜 방금 전까지 어쨌든 빌드업 다 해가면서 아니. 몰라요가 나와야지. 이 점은 접선이 없는 거예요. 미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가 같지 않고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친구의 접선이 얘인지 이런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건 접선이 없어요. 이 친구 접선의 기울기 얼마니? 그런 빵 아니에요. 와, 아시겠죠? 1차 함수 꼭지점도 똑같아요. 2차 함수 꼭지점 너 뾰족해? 그건 안 뾰족하다고 치는 거예요? 아니 극도로 뾰족합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그래도 예를 부드럽잖아. 들어서 그 x 제곱의 개수가 5만이에요. 인피니티로 가요, 쌤. 그래도 부드럽지. 이렇게 하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해
좋아. 중학생도 저렇게 질문 안 하는데. 좋아. 자, 어쨌든 잘 보세요. 그래서 이제 일단 미분이 가능하려면 편안하게 얘기하는 게 미분이 가능하려면 함수가 부드러워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이래야 미분이 가능해요. 일단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첫 번째 함수가 부드러운 구간이어야 거기서 미분이 가능합니다. 뾰족하면 미분이 불가능해요. 뾰족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이 점에 대해서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가 달라서 그래요. 그리고 당연히 이 모든 문제들은 미분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를 물어보는 문제도 킬러 문제로 많이 나오거든요. 그 모든 문제는 싹 다 이 정의로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점에서 미분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보고 싶으면 야 우미분계수랑 좌미분계수 따로따로 구해보자. 그래서 같은지 안 같은지 확인하자. 이 짓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방금 전 얘기 때문에 또 이게 약간 이제 분신 같은 친구들이 되는 경우가 어떤 거냐면 아 뾰족하면 안 된대 부드러우면 된대 이것만 외워야지 이런 애들이에요. 네. 뭐 걔네들은 뭐 어차피 등급이 어차피 안 나올 거니까 제가 뭐 딱 신경 쓰지 않겠는데 그러니까 지금도 이 내용을 들음에 있어서 적당히 듣는 친구들이 눈에 매우 밟히거든요. 뭐 결국 이제 그 친구들은 다른 친구들 좋은 일 시켜주는 거죠.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이 얘기를 듣고 정신 차렸으면 좋겠고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를 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왜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를 봐야 돼? 아니 미분이라는 게 결국 극한값이니까 그렇잖아. 극한이 베이스인데 어떻게 좌극한 우극한이 같아야지 존재하고. 자 이게 1번이야. 함수가 부드러워야지 미분이 가능해. 두 번째는 함수가 연속이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제 또 이번 연우한테 해보는 게 좋겠다. 연우가 오늘 좀 멍청하니까. 예? 자 볼게요. 두 번째 내용은 함수가 연속해야만 미분이 가능하대요. 근데 얘는 연속해도 미분이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최소 연속은 하고 있어야 돼. 그러면서 부드러워야 미분 가능인데, 그러니까 잘 볼게. 그러면 아까 연우가 얘기한 2차 함수를 예를 들어보자. 자, 2차 함수의 꼭지점 부분을 볼게. 이 친구의 접선의 기울기는 0이 맞아. 0이 왜 맞냐면은 이 친구 바로 옆에 있는 애랑 기울기 구해보면은 우미분계수 이거 나오고 이 친구 왼쪽 바로 옆에 있는 애랑 기울기 구해보면은 좌미분계수도 0이야. 그러니까 얘가 0인 거야 기울기가. 봐봐 얘는 다시 봐봐. 얘는 얘 바로 오른쪽에 있는 애랑 기울기 구하면 이게 나오잖아. 바로 왼쪽에 있는 애랑 기울기 구하면은 이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0이 아닌 거야. 접선의 기울기가. 얘는 아주 바로 옆에 있는 점과 기울기 구해보면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제 봐봐. 2차 함수의 꼭지점에서의 기울기가 0인 건, 접선의 기울기가 0인 건 알았다 치자. 마치 부드럽기도 하고 그렇잖아. 봐봐. 좌도 0이고 우도 0이야. 그럼 내가 이렇게 해볼게. 이 함수를 똑 떼서 그대로 떼서 위로 좀 올려볼게. 위로 좀 올렸어. 그러니까 이 함수 내려 붙이면 아까 그 2차 함수야. 알았지? 내가 x는 a점에서 미분이 가능한지 궁금해. 물어보자. 연우야. 이 친구 x는 a점에서 우미분계수 얼마나? 우미분계수요? 그건 여기죠. 0이야. 좌미분계수 얼마나? 없습니다. 없어? 왜 없어? 없어요. 왜? 왜냐면 x는 a니까요. 비율가 없다. 자 잠깐만요. 근데 이것도 대답을 굉장히 잘했어요. 자 대부분 친구들이 물어보면 근데 은수야 이 친구 좌미분계수 얼마야? 아니 이게 뭐냐고 그러니까. 이게 뭐야? 너가 말한 것도 안 들어놓고 없는데. 없다. 봐봐. 대부분 친구들이 이런 생각을 한다. 아니 쌤, 이 그림 전체를 보면서 X에서 우미분계수, 즉 오른쪽에서 오는 점과 기울기 0이고요. 좌미분계수 0 아닙니까? 아니, 점점점 기울기가 0으로 다가가고 있고 왼쪽에서도 기울기가 점점 0으로 다가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도 0이고 좌도 0이면 얘 미분 가능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일단 첫 번째로 잘 들어보세요. 저는요 한 번도 미분계수를 설명할 때 이렇게 접선이 타고온다고 그려준 적이 없어요. 이렇게 그려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는요 항상 어떻게 그렸냐면은 점을 고정시켜 놓고 이 점이 여기로 왔을 때 기울기 이거, 일로 오면 기울기 이거, 일로 오면 기울기 이거 이렇게 설명은 했지만
한 번도 얘를 이렇게 타고 온 적은 없어요. 접선을요. 이딴 식으로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으면 바로 걸으세요. 개노답이에요. 있어요, 있어요. 아, 난 실제로 봤고. 그러니까 길게 이렇게 타고 온다라고 가르치는 사람은 무조건 걸으셔야 돼요. 그 아예 미분을 모르는 거예요. 알았죠? 모르는데 아는 척하면서 가르치는 거니까 당장 걸으셔야 돼요. 학교쌤이 그러면은 뭐 어떻게 수업 시간에 일단 안 들어야죠. 듣는 게 더 도움이 안 되니까. 봐봐. 제가 늘 말하지만 고정된 점이 있고 움직이는 점과의 기울기를 구하는 게 미분이었잖아요. 그러다가 이 점이 가까워지면서 기울기 구하니까 접선의 기울기랑 비슷해 보여. 이런 것처럼. 그럼 이 문제도 이렇게 풀어야죠. 자, 리미트. 자, h가 0 오른쪽일 때는 이 점에서 가봅시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얘를 구할 때 h분의 f의 a 플러스 h 마이너스 fa라고 쓰는데 이게 뭔 뜻이냐면 그래프가 있을 때 a, fa라는 점이 있죠. 이 점은 고정이고요. 그 다음에 a 플러스 h라는 점이 점점 다가오는 거잖아요. 그쵸? 자, 이 문제를 보세요. a, fa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함수값 고정돼 있어요. 여기. 얘 a, fa 아니에요. 뻥 뚫려 있잖아요. 우리는 고정된 점과 그러니까 확실한 두 점 사이의 기울기를 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구한다 치면 0 플러스를 구한다 치면은 얘 오른쪽에서 기울기가 와요. 오른쪽에서 옵니다. 오른쪽에서 오죠? 아, 얘는 기울기가 0이 맞아요. 우미분계수는 0이 맞습니다. 근데 좌미분계수 구해볼게요. 좌미분계수는 이제 이 x는 a점보다 왼쪽에 있는 점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 점과 그러니까 내가 이 기울기를 구하고 싶어? 이 기울기를 구하고 싶으면은 이 왼쪽에 있는 점과 얘랑 그어야죠. 이게 기울기인 거죠. 좌미분계수는. 이 점을 가까이 왔어요? 얘랑 그어야죠. 가까이 오죠? 그어야죠. 가까이 오죠? 기울기가 없어진 거죠. 연우가 이제 없다고 표현한 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배우고 있었던 거죠, 그쵸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미분계수라는 건 고정된 점과 확실한 점 사이의 기울기잖아요. 여기가 뻥 뚫려 있고 얘 바로 근처의 기울기가 0이라고 한들 뭔 소용입니까? 나는 A에서의 기울기가 궁금하면은 이 칠해져 있는 A, FA 점이랑의 기울기를 볼 건데,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모든 연속하지 않은 함수는 자, 모든 연속하지 않은 함수는 무조건 이 점에서 미분이 불가능한 이유가 뭡니까? 얘 바로 왼쪽에서의 기울기는 뭔가 예쁘게 나오지만 오른쪽에서 오는 기울기는 없어요. 무조건 불연속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미분이 가능하려면 최소 연속은 있어야 돼요. 연속마저 안 하면 볼 필요도 없어요. 미분 절대 불가능합니다. 연속했어? 그럼 그 다음에 뭘 봐야 돼요? 뾰족한지 안 뾰족한지 봐야 돼요. 근데 이 말은 수학적이지 않고 연속은 해. 근데 우미분, 좌미분 계수가 같은지도 봐야겠죠. 그러니까 애초에 처음부터 이것만 보는 게 좋아요. 우미분, 좌미분이 같은가만 보시면 됩니다. 진짜 이해하셨습니까? 이게 바로 미분 가능성과 연속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네. 그러니까 진짜로 여기 좀 토다오게 막 못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서 지는 미분 좀 한다고 생각하는 애들이 있는데 대부분 나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애들이라는 건 좀 아저씨들이 있는데 나한테도 아저씨지. 너네들 네, 어쨌든 진짜 아니에요. 다 먹지 배우지 맙시다. 이 정도로 배우시면 되겠고, 자 어쨌든 그러니까 미분이 가능하려면 일단 연속해야 되고 함수가 부드러워야 된다. 두 가지를 모두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요. 여러분들 수트 보충이 확정이 됐으니까 걱정할 겁니다. 이제 원비를 깎아주는 것도 물론 나쁘지 않은데 나는 그게 더 좋아. 나도 설날에 쉬고 싶거든. 진짜야 진짜. 근데 설날에 설 연휴가 금, 토, 일, 월이죠. 내가 너네한테 이거 하나 얘기해보자. 솔직히 말하면 나는 둘 중에 하나를 하고 싶긴 한데 니네가 안 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단 말이야. 이때가 이제 설날 당일이니까, 그치? 뭐 갔다 온다던가. 근데 이때 보충을 좀 길게 할 건데 이유가 있어. 2시간만 하는 게 아니라 길게 하는 이유가 있어. 잘 들어봐. 좀만 넓게 생각해봐. 자, 2월 29일이랑 3월 1일이랑 3월 2일이 있는데 이때가 목이랑 금이랑 토야.
3월 3일은 일요일이고 너네 4일부터 학교로 나가겠지. 그치? 이때는 3일절이니까 안 나가고 쉴 거 아니야.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때 수업을 하면은 토요일이니까 수업은 해야지. 그치? 공휴일이 아니잖아. 그치? 근데 이때 수업할 거를 좀 이때 길게 해서 좀 미리 해놓으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좀 있는 거야. 물론 난 이때 수업해도 상관없어. 근데 내가 너네 몇몇 애들한테 얘기했는데 1, 2월 달 열심히 보냈으면은 마지막 주는 좀 쉬는 게 좋다 했거든. 안 그러고 학기 중에 다시 달리면은 쉬지 않고 학기 중까지 쭉 달리면 퍼져. 좀 쉬는 시간을 주고 싶은데 이때 수업을 안 하고 이때 길게 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거든. 어쨌든 단톡방에 올릴 건데 토 일 중에 일단 나는 그게 좋아. 근데 뭐 정 안 되면 월요일에 해야지. 금요일은 내가 안 되고. 그러니까 한번 부모님께 얘기해보고 시간 좀 맞춰봐. 알았지? 나는 일요일에 저녁에 해도 상관은 없으니까 일단 여러분도 일요일에 수업을 하고 월요일에 쉬는 게 낫지 뭐 사실. 봐봐, 월요일에 하면 월요일도 하고 다음날 화요일도 해야 돼. 그치?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고 일단 최소 4시간을 할 거라는 거 아시겠죠? 잊지 마시고요. 참고로 수원도 좀 해야 돼서 원래 토요일 수업이 수원 수도 들어있으니까 물론 그러니까 이때 수업할 거는 수업만 있지. 이때는 수업만 있지. 3월이니까. 그치? 3월이니까 수트가 없을 거 아니야? 최소 4시간이 맞겠다. 4시간 정도 할 건데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랄게. 알았지? 설 연휴에서 이 둘 중에 하나였으면 좋겠어. 그래야 숙제도 해올 수 있고 그렇잖아. 그치?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님들 고등학생이라고 그런 게 없는 거죠. 네. 나는 고딩도 아닌데 없는 거고. 자, 볼게요. 30번 가겠습니다. 문제를 여기 풀어야 되는데 생각보다 너무 늦죠? 좀 약간 너무 말해줄 게 많아. 30번. 자, x는 0에서 연속이지만 1월이 다 끝나가는 3단원이면 에바잖아. 몰라. 이거 정 안 되면 2월 달에 보충도 마구잡이로 할 거야. 와. 저는 이걸 수를 끝내주고 싶어요. 어쨌든. 네, 끝내주고 싶으니까. 자, 지금 x는 0에서 연속이지만 미분 가능하지 않은 함수는. 일단 연속인 거를 보니까 1번이 연속이고요. 자, 2번도 연속이죠. 2번은 루트 x 제곱이지만 자, 이렇게 까이면은 절대값 x죠. 2번은. 그쵸? 3번은 그냥 x제곱이잖아. 3번도 연속이죠. 봐봐요. 모든 다항함수는 연속이고 그럼 보세요. 선생님, 절대값 x는 다항함수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얘는 다항함수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얘는 다항함수가 아니에요. 절대값이 되어 있는 얘는 다항함수 아닙니다. 아시겠죠? 얘는 다항함수가 아니지만 우리 이거 그릴 줄 알잖아요. 그림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 4번 같은 경우는 절대값 x분의 x제곱이요. 좀 보고요.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는 x제곱이랑 마이너스 x요. 자, 이 문제 싹 다 그림을 그리는 게 맞겠죠. 1번 그려볼게요. 제곱이에요. 네. 1번 그려볼게요. 1번은 이런 그래프인데 x는 0에서 연속이면서 미분도 가능해요. 그쵸? 너무 쉽죠? 자, 2번을 그려볼게요. 2번 이런 애죠? 0에서 연속인데 미분이 불가능하죠. 우랑 좌미분계수가 다르죠? 그러니까 2번이 정답이겠죠? 이 문제가 원하는 건. 자, 3번을 그려보면 3번은 이렇게 생겼는데 얘 여기 뾰족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네, 어떤 친구가 뾰족하다고 자꾸 그려가지고 자, 연속이고 미분 가능하죠? 4번입니다. 4번 그림을 그릴 때 어떻게 그립니까? x가 0보다 클 때와 작을 때를 나누겠습니다. x가 0보다 크면 x가 나오죠? 네, x. 자, x가 0보다 크면 이렇게 되면서 약분되니까 x. 자, x가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x가 나오죠? 그럼 보세요. 쌤, 얘는 2번이랑 똑같으니까 얘도 연속인데 미분 가능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네, x는 0에서 값이 없어요. 뻥 뚫려있죠. 분모가 0이잖아요. 분모가 0인 건 무조건 뚫어놔야죠. 이런 실수를 하시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뭐야, 2번이랑 4번이랑 똑같은 그림인데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2번은 분모가 0인 점이 없어요. 4번은 분모가 0이니까 뚫려있죠. 얘는 연속이 아니잖아요. 연속도 아닌 거죠. 자, 5번은요. 5번이 좀 재밌는데 5번을 그려보면은 자, 보세요.
y축에 대하여 탄젠트 함수네요. 아니요, 탄젠트 이렇게 안 생겼어요. 자, 네. 오른쪽은 이렇게 생겼고 왼쪽은 이렇게 생겼죠. 오른쪽은 이렇게 생기고 왼쪽은 이렇게 생겼는데 쌤 잠깐만요. 이거 미분 가능한가요? 네, 맞습니다. 자, 이 점을 기준으로 우미분계수가 0이네요. 오른쪽에 가까워지는 점과의 기울기가 0입니다. 근데 분명히 다른 함수인데 얘 왼쪽에서 가까워지는 기울기도 0이에요. 그쵸? 그럼 얘 미분 가능한 거예요. 분명히 서로 다른 함수를 합쳐놨지만 미분이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네, 되게 킬러 문제는 저런 식으로 나와요. 5번 같은 소스를 가지고 냅니다. 30번이었고요. 답은 2번. 34번입니다. 4번 fx가 ax제곱 마이너스 1이고요 8x 플러스 b인데 x가 2보다 크거나 작다요. 저는 이런 문제 풀 때 항상 어떻게 하냐면 진짜 중요한 거야. 범위가 나눠져 있는 문제가 있어? 나는 그러면 점선을 쳐. 그 다음에 x는 2를 그냥 써. 이제부터 나 얘의 오른쪽은 얘를 그릴 거고 왼쪽은 얘를 그릴 거야. 그러니까 왼쪽은 지금 이런 그림이야. 직선이겠지. 직선이겠지. 기울기 8짜리. 기울기 8이네. 자, 오른쪽은 2차 함수인데 문제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fx가 x는 2에서 미분 가능하고 싶대. 그럼 생각을 해봐. 아니 미분 가능하려면 이 2차 함수가 일단은 얘를 지나야 될 거 아니야. 지나면서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 좋잖아. 일단 지나면서 기울기가 이쪽이 8이라며 좌미분계수가 8이라며 그럼 우미분계수도 8로 올라가면서 내려가면 2차 함수면 참 좋겠다. 그렇지? 이런 그림이 생각이 났어. 아 좋아. 일단은 이 친구가 x에 2를 집어넣으면 4a-1인데 이 친구 x에 2 집어넣으면 16 플러스 b인데 둘이 일단 함수값이 같아야 돼. 그래야 연속이 나와. 그렇잖아. 함수값이 같아야 연속이 나와. 자, 그 다음 미분계수는 어떻게 볼까? 야, 이 친구 미분계수 보는 거 이렇게 풀면 돼. 그냥 봐봐. 있는 그대로 f'x를 구해. 그럼 봐봐. 따로따로 구하면 돼. 위에 거는 2ax-2ax야. 미분하면 이거 2ax 상수는 없어지고 얘는 8이야. 비상수니까 없어져. 봐봐. 범위 그대로 가져가는 거야. 각각 미분하시면 되는 거야. 되었지? 야, x는 2보다 왼쪽일 때, 즉 좌미분계수 8 맞잖아. 자, 이의 오른쪽에서의 우미분계수는 얼마가 나와야 돼? 여기에 2를 집어넣은 4a가 나와야 되겠네. 아, 이 그래프 원래 2차 함수 입장에서 이 점에서의 기울기는 4a야. 우미분계수 4a가 나오면 되겠네. 자, 얘랑 누구랑 8이랑 같으면 미분이 가능하겠다. 좌우가 같아졌으니까 a가 2점. a가 2면은 b도 구했죠.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시는 거죠. 다음 거 풀기엔 좀 길어서 좀 그렇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숙제가 너무 적잖아요. 21번부터 24번이랑 아, 네. 30번하고 37번까지. 일단 37번까지 모든 문제가 풀려 있으셔야 되는데 너무 적으니까 제가 추가 문제 조금만 더 드릴게요. 미분 연습할 겸. 알겠죠? 아니 안 줄래. 왜냐면 다음 시간에 질문 좀 많이 나와요. 질문 좀 적게. 자, 여기서 마무리하고 20분까지 쉽시다. 좋아.